순대급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학대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처벌이 미미해요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위클리밴 초창기부터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양형 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학대 범죄에도 양형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 자체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동물학대 범죄 최고 형량도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굉장히 세졌습니다. 네.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가 굉장히 점점 잔인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3년의 징역 이런 처벌이 나오질 않아요. 잘. 구경하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고 또 대부분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죠. 이게 기분 탓이 아닌 게요.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무려 4,249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122명, 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여기서도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가 32.5%였는데 그냥 재판에 넘겨져도 대다수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심지어 평균 벌금액도 14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정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동물학대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처벌이 매우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양형위원회가 이에 응답해서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1유형과 2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형량 범위를 정했는데요.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 2유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장애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실제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도 보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양형 기준안을 보면 1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 벌금은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설정을 했고요. 2유형은 기본적으로 징역 2월에서 10월, 벌금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감경,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를 별도로 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감경 시 8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 가중 시에는 징역 8월에서 2년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 시에는 징역 4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300에서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동물보호법에서 최고 형량이 1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2유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가중을 해도 최고 형량에 못 미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양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양평에서 대규모 개 학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네.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처벌도 조금씩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양형 기준이 오히려 최고 형량보다 작게 설정이 되면서 선고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권고안이 나온 거죠. 다만 이 권고 안에서도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의 경우에는 최고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말도 어려운데 맞아요. 이건 네. 또 뭐예요? 어려운데 조금 네.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더 가중하여 적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으면 1유형은 징역 3년, 2유형은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특별 가중인자, 특별 감경인자를 저희가 또 살펴봐야겠죠. 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특별 양형인자 중에서
가중 요소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 중환상해, 상습범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반대로 특별 양형인자의 감경 요소에는요,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또는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미필적 고의인 경우, 자수 또는 내부 고발한 경우, 심신미약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심신미약이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네. 악용될 소지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네. 자,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이 내년 1월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뒤에 공청회와 또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 과정에서 권고 형량 범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동물 학대 범죄 양형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기존에 높아진 동물 보호와 관련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의식 수준에 맞춰서 제대로 처벌을 선고하시는 판사분들한테는 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조금 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약하게 선고하시던 네. 판사분들 계셨거든요. 네. 그분들은 꼭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선고를 내려주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